제2장 미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함수들에 대한 미분 공식들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나타나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미분 공식들은 그 결과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함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미분계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2장 2절에서 여러 함수들에 대한 미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에서는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한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함수의 모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을 잡겠습니다. 이 점을 A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정역 안에 있는 또 다른 점을 생각하죠. 자, 이 A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점이에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아무데나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 A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에서의 함수값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A에서의 함수값은 FA가 되고 X에서의 함수값은 FX가 되겠죠. 만약에 X가 이렇게 A의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다면 여기서 잡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FX가 되겠죠. 자, 이제 X가 A의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증분이라는 용어를 다음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A를 뺀 것을, 자, X에서 A를 뺀 거예요. 자, 이 왼쪽에 노란색 X라면 X에서 A를 뺀 것이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 뺐으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나 이 하얀색 분필에서 보는 것처럼 X가 A의 오른쪽에 있다면 X에서 A를 뺐었으니까 이것은 양수가 되겠네요. 자, 우선 우리는 이것을 이 X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예요. 즉 우리가 지금 붙이고자 하는 이 용어 증분이라는 용어를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증분이라는 말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분, X축 방향으로 X의 증분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X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크리먼트, 증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의 증분이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좀 약속하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X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의 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fx에서 fa를 뺀 것, 이것은 이번에는 y의 증분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x값을 계산하면 보다시피 그림상으로 fx가 fa보다 크니까 이 y의 증분은 양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a의 왼쪽에 있는 x값을 계산했다면 fx에서 fa를 뺐으니까 y의 증분이 역시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x의 증분과 y의 증분이라는 용어를 약속했는데요. 우리는 다음같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의 비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같이 이것을 x =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하나의 고정된, 정역 안에 있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고 이 x는 정역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 정의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를 취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공부했던 극한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는데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fx -fa예요.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은 분모 0에 가까워지고 덩달아서 분자도 x가 a에 가까워지니까 fa-fa 꼴이라서 분자도 0에 가까워집니다. 이와 같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한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 즉 얘를 정확하게는 x = a에서의 x = a 근방에서의 근방은 근처란 얘기예요. x = a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를 한다면 이것은 이제 x = a라는 한 점에서 x = a에서 x = a라는 한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얘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순간 변화율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이 절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분 계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바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극한값을 x =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하죠. 이제 기호로 얘를 F'A로 나타냅니다. 많이 봐왔던 기호일 거예요. 이거로 나타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순간 변화율 또는 이제 미분 계수에 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호 표기를 때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거 먼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F'A라는 것은 요 극한값을 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를 말합니다.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을 앞으로 x = a라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하고 기호로 F'A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바꿨다고 가정해 봐요. 만약에 x-a 즉 x의 증분을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각형을 세워서 이렇게 표시한 것을 그리스 문자 델타랍니다. 그리스 문자 델타의 소문자는 이거고요.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델타, 그 x의 증분이라는 뜻에서 델타 x라는 이런 관습적인 기호 표기를 많이 쓰는데요. 자, x-a를 델타 x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 이게 문자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x는 넘기면 이것이라 놓는다면은 x는 당연히 a 플러스 델타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과 같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다르게 쓴다면 델타 x가 0으로 갑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x-a라는 기호 대신에 여기는 델타 x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기호 표기가 이런 기호 표기도 가능하고 이런 기호 표기도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 모두를 다 F'A로 써서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델타 x는 결과적으로 x의 증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델타 x라는 기호 말고 h라는 기호로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에 따라서는 델타 x 대신에 델타 x라는 이 기호 대신에 그냥 간결하게 h로 써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기호만 바꾸는 거니까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곧 h가 0으로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고요. 여기도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기호 표기입니다. 이들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걸 쓰든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 이걸 쓴다면 xx,aa 같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a에서의 함수값, x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항상 같아야 되고, 만약 얘를 쓰겠다면은 요 기호는 이 델타 x 부분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델타 x 부분이. 왜냐면 이걸 여기다 놓고 볼게요. 자, 이 그림상으로 보면 x에서 a를 뺀 거니까 요만큼이 델타 x라는 뜻이에요. 자, 이 경우는 양수가 되니까 마치 델타 x의 증분이 양수니까 거리 개념, 증가 분의 이 개념을 거리 개념으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하지만 x가 여기 왼쪽에 있다면 델타 x는 절대로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 개념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 요만큼 a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야지 x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x는 a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a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f a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였기 때문에 함수값이 당연히 a 플러스 델타 x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볼까요? x에서 a를 뺀다 했었으니까 이 값이 a 더하기 델타 x고 이 값이 a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델타 x만 남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요. 이거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a 플러스 델타 x에서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여기가 델타 x면 여기도 델타 x, 여기가 만약에 5 델타 x면 여기도 5 델타 x로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여기 x가 같고 a가 같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h면 여기도 h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3h면 얘도 3h로 돼 있어야 미분계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미분계수란 말, 그리고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리고 증분이란 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와 같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럴 경우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는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약속합니다.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는 결과적으로 이걸 구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x는 미분 가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 점에서 x = a라는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역 안에 있는 한 점 x = a에서 이런 f'a가 존재할 경우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이 f'을 다 구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정역 안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점에서 이렇게 f'a가 구해질 때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x = a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x =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a가 구해진다면 그럴 때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순간변을 미분계수 이렇게 말했지만,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이라 얘기했죠. 그럴 때 주어진 함수의 f의 모양을 f의 도함수라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f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요. 이것이 f'a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였다면 도함수란 말도 우리가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a가 아니라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뜻하는 x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표기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f'x를 구할 때는 이거나 이걸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대신에, 자, 여기가 a였을 때 이게 다 a거든요. a. 그런데 지금 x로 바꿔놨잖아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뜻하는 x로 바꿔놨으니까 여기는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예요. 자, 차이점은 a가 들어가 있느냐, x가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어진 함수 fx의 도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h를 이용해서 표시해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가 아니라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도함수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분계수란 말도 공부를 했고요. 또한 이제 도함수란 말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미분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 단원의 제목이 미분법인데, 미분법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주어진 함수로부터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을 미분법을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2장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f'x는 어떤 모양인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x의 모양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a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니까 우극한이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것처럼 만약에 x가 a에 가까워지면 이 노란색 분필의 x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a의 좌극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도 있고 왼쪽에서 접근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는 뜻에서 위첨자 플러스를 붙일 것이고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x가 a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위첨자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x가 a에 가까워질 때 a의 오른쪽에 있다면 우극한이고 a의 왼쪽에 있다면 좌극한이니까, 그럼 우극한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극한은 이렇게 x가 a의 오른쪽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그럴 때 우리는 원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f'a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표시할 것인데, 이럴 때는 아직 f'a가 있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우극한만 계산했을 뿐이니까요. 이렇게 될 때 우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한 미분계수라는 뜻에서 우미분계수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래 첨자에다 플러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그냥 F'A가 아니라 F' 밑에다 아래 첨자에다 플러스를 붙여요. 우극한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기호 표기에서 이번엔 x가 a의 왼쪽에서 오면 어떡하죠? 라는 문제가 생기죠. 요 기호를 살짝 바꿉시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뭐라 할 것이냐면 이렇게 왼쪽에서 옵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좌미분계수를 구한 꼴이라서 아래 첨자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 a에서 미분계수가 구해지고 이렇게 되고 앞에서 미분 가능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미분 가능이란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fx가 한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는 말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미분계수 값하고 좌미분계수 값이 모두 존재해야 돼요. 즉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F'A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존재할 때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함수 fx가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은 곧 F'A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다시 쓴다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 F'A가 존재한다라 말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주어진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만약에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좌미분계수가 존재할지라도 두 개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F'A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우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할지라도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던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미분계수도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아야만 미분 가능이라고 말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증분이란 말, 그리고 평균 변화이란 말, 그리고 미분계수란 말, 그리고 미분 가능이란 용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란 말 뜻, 그리고 더 나가서 도함수란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재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도함수가 예제 1번 뒤에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우리가 학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자, 요 그림을 지우기 전에 여기 보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할 생각이거든요.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x-a, 자, 이제 편의상 a, x에 여기 있는 경우를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x-a, 자, 그럼 요만큼 x의 증가량분에 fx-fa니까 y의 증가량 요거예요. 자,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됐네요. 이것분의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것분의 이거라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꼴이 됐으니까 밑변분의 높이라면 이거는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자, 이게 여기가 알파였다면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x-a분의 fx-fa는 평균 변화를 뜻하는데 그 평균 변화율이 시각적으로 살펴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의미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으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붙여놨기 때문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값에 대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우리가 이 점을 하나는 P점, 하나를 Q점이라 한다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덩달아서 곡선 위에 있는 점 Q가 곡선을 따라서 점차 P에 가까워져야 될 것이고 그런 순간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조금씩 변화돼서 한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였었습니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제 순간 변화율이란 말의 의미는 보다시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에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본다면은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즉 F'A가 구해진다는 얘기는 이 F'A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의미 때문에 잠시 후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F'A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미분계수란 말도 배웠고,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의미가,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고, 그리고 도함수란 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정의에 맞춰서 미분계수도 구하고 도함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미분계수를 먼저 구해보고, 이어서 같은 함수인데요. 예제 2번은 이번에는 한 점이 아니라 그냥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도함수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x =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것이냐 그냥 도함수를 구할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함수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x = a라고 표시했던 a가 여기는 2예요. 자, 이제 그럼 미분계수를 정의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 미분계수를 구하시라 했으니까 F'2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F'2의 값을 계산해 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써도 되는데 이걸 써봅시다. 가급적이면 기호를 좀 더 간단하게 쓰는 이 기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계산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예요. 자,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볼까요? 2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 2를 대입하죠? 2의 제곱 플러스 2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개하면 4 플러스 4h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h 마이너스 4 여기 6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4하고 2 더해서 6 다 소거됐고요. 이제 정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플러스 4h니까 5h예요. 자, h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남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5가 됐어요.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이건 부정형이 아니라서 직권에서 바로 극한을 구할 수 있죠. 극한값이 5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계수 값을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정의에 맞춰서 도함수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산한 것은 x = 2에서의 미분계수라면 이제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그냥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f'x를 구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정의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요거를 함수에다 대입을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에다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h x 대신에 이걸 대입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여기가 잘 보세요. x일 때 x제곱 더하기 x거든요. x 대신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x는 저 함수 자체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입니다. 이제 정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x의 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의 제곱 x 플러스 h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예요. 자, 소거시킬 수 있는 건 다 소거시켜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x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 정도를 해볼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그리고 2hx 그리고 h제곱 더하기 h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hx를 써봅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 나눠서 볼까요?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하니까 h 플러스 1 플러스 2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h가 0으로 갈 때 얘네들은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h만 0으로 보내니까 1 더하기 2x나 2x 더하기 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로 써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것이 바로 주어진 저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2x를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뒤에 가서 성질을 또 배우겠습니다만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이에요. 합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의 합이 되잖아요. 도함수나 그런 미분 개수는 다 같이 리미트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합에 관해서 도함수를 구하니까 각각의 도함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은 잘 보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x를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를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미분계수하고 이 도함수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x 대신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넣어보면 2는 4 더하기 1, 5가 되는군요. 그럼 미분계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이렇게 한 점에서의 그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도함수는 일반화된 도함수의 결과로부터 이 미분계수가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함수를 구할 줄 알면 x 대신에 2를 대입함으로 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한 점에서 미분계수 값을 꼭 구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미분계수보다는 도함수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말이라든가 도함수를 구한다는 말 뜻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